굉장히 까다롭고 준비하기가 어렵고 학생들 입장에선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가 준 여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연세대학교의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논술 전형은 올해 12% 정도를 감원했어요. 지금 작년 경쟁률 잠깐 보고 올 건데요. 작년 경쟁률 기준으로 작년에 683명 선발에 38,000명 정도가 몰려서 55.64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총 인원수 자체가 6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2% 정도 감원을 했고 결과적으로 올해는 좀 경쟁률 자체도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줄었고 게다가 연세대는 이번에 각광받고 그다음에 뭐 전체적인 전형에서 다 수능 최저가 폐지되면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논술 전형의 경쟁률 또한 많이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한 65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논술 전형이고요. 자, 모집 인원수 정말 많지 않죠. 응용통계학과도 이제 두 자릿수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두 자릿수의 학교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지구시스템과학과, 천문우주학과, 대기과학과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잘 뚫리는 징크스 혹은 팁이 있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원래 이 세 개는 사실 지구시스템과학, 지구과학이죠. 그냥 천문우주도 사실 지구과학으로 편제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지구과학 1 배울 때 천문도 배우죠. 대기과학은 좀 다른 분야긴 한데 결국 이제 지구의 대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과는 잘 뚫립니다. 근데 반대로 이 세 과 중에 한 과가 굉장히 몰려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전 전년도랑 전전년도를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전년도 경쟁률 한번 보죠. 여기 있네요. 지구시스템과학과, 천문우주학과, 대기과학과. 여긴 지금 경쟁률이 크게 차이가 안 났는데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그냥 비인기학과랑 인기학과의 경쟁률이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어차피 몇십 대를 넘어가는 순간은 이제 내가 이제 원하는 학과를 넣겠다고 생각한 경우가 더 많아지니까요. 이제 두드러지는 건 활동 우수형인데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보세요. 지구시스템과학과는 7대 1인데 천문우주과학과는 16대 1이 된 거예요. 그리고 대기과학과는 6대 1이 된 거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천문우주학과는 요 다음 해에는 조금 덜 몰리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2018년도 거 경쟁률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상을 다 맞췄거든요. 근데 제가 맞춘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좀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저는 지금 현재 꼬꼬마 유튜버이기 때문에 막 풀어도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보진 않으니까요. 이 채널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득이 있어야겠죠. 2019년 걸 볼게요. 2019년 거고요. 활동 우수형을 한번 볼까요? 천문우주학과에 조금 몰렸는데 그래도 역시 지구과학이랑 대기과학이랑 비교했을 때 아까는 지구과학이 좀 더 경쟁률이 높았잖아요. 이번에는 대기과학이 좀 더 경쟁률이 높았어요. 근데 저는 이런 정도라면 경련제를 따라가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알려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 갖고 있는 팁 중에 이제 하나인 거예요. 사실 인원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경쟁률 상으로 다른 학과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18년에 활동 우수형이 도거동문학과가 4.57, 노어동문학과가 4.71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류의 낮은 경쟁률은 2019년에 유지됐을까요? 2019년 걸 봅시다. 활동 우수형 기준이죠. 그렇지 않죠. 보세요. 오르잖아요. 이렇게. 네. 6대 1로 올랐고 7대 1로 올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논술 전형에서 논술 전형 자체는 저는 어디를 써야 되는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 다음에 보통 인원수를 줄일 때 많은 학과에서 뗀 게 아니라 적은 학과에서 더 줄였어요. 그래서 막 10명 선발하는데 막 3,000명이 막 지원하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논술 전형보다는 저는 그냥 일반적인 학종을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논술 전형에 쓸 에너지면 저는 그냥 특기자 전형을 쓰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연세대 입시 팁입니다. 논술은 절대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논술에 합격할 정도만큼 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참고로 연세대 논술 전형에서 의예과 경쟁률이 낮았는데 올해는
연세대 우수전형에서 의예과 다 요번에 활동우수형으로 보내서 기존에 한 13명 정도 되던 활동우수형이 45명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40명이 넘는 전형 중에서 최저가 없는 의대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올해 굉장히 주목받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저도 요번에 굉장히 열심히 공략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어문학인재, 과학인재, 국제인재, 채용인재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어문학인재는 아예 국어부문에는 어문학인재가 없고요. 예전에는 있었어요. 인문인재일 때. 근데 어문학인재를 바꾸면서 외국어를 잘해야만이 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문학인재가 이렇게 있고 과학인재가 이렇게 밑에 있어요. 과학인재는 이제 이과대학 전원 전 있고요. 공과대학교 전부 다 있고요. 세면 시스템과 전부 다 있어요. 대신 교육대학에는 없어요. 요거는 바로 우리 아까 봤던 체육인재인데요. 체육인재인데 교육학과라고요? 네. 교육과학 내에 있는 체육과와 스포츠응용산업학과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교육과 관련된 학과이기 때문에 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입결도 보시면 그래도 내신이 좀 낮은 학생들도 합격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뭔가요? 이쪽은 국제인재겠죠? 자, 국제인재는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국제형은 외국고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었어요. 그런데 국제인재는 외국고 학생들보다는 그 한국 학생들만 지원하라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문학인재는 외국고든 뭐 한국 학생이든 다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예과 어문학인재랑 과학인재 같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지원 자격이 같아서 그래요. 지원 자격은 국내외입니다. 국외 학생도 쓸 수 있어요. 전형 방법을 보시면요. 어문학인재는 2.5배수만, 과학인재는 4배수 선발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인재 쪽을 여러분이 좀 잘 공략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서류 평가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고요. 평가 방법은 다수평가 인원 종합평가하고 서류 평가 내용은 학업 역량, 특기 역량, 비교과를 종합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선발된 2.5배수 또는 4배수의 학생을 가지고 일반 면접으로 어문학인재를 보고 과학인재는 신축 면접을 보는데요. 독특한 점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어문학인재들은 일반 면접이라서 한국어 면접이에요. 외국고를 나눴다 하더라도 한국어 면접이 가능한 학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문학인재 말고 국제인재 전형이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제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외국어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전형은 올 외국어 면접, 그 다음에 뭐 하스라든가 이런 쪽은 외국어 면접과 한국어 면접을 섞어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국제인재 설명할 때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면접을 다 따로따로 준비해야 돼서 굉장히 빠듯해요. 굉장히 빠듯하고 저희 회사에서는 아예 연세대에만 딱 한정된 그런 이제 합격 보장제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융합공학 요 15명을 뽑는 전형이 IT공학인재라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IT공학인재라는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냥 과학인재에 편제가 됐고요. 예전에는 이 전형이 토론 면접이었는데 이제 토론 면접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 대신에 개별 심층 면접으로 바뀌었다는 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서 접수가 9월 9일에 끝나는데 자소서 입력이 5시간 안에 다 마감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막 하루나 이틀 정도의 입력 시간 주는데요. 여기는 아예 그냥 칼같이 학과 바꿀 생각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한 학교로 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세대는 학과 바꿔가지고 쓴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뭐 이틀이나 3일 정도의 자소서 입력 기간을 주는 경우에는 내 생활기록부 비교과로 쓸 수 있는 모든 학교를 모니터링한 다음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학교로 바꿔 쓰는 게 합격 가능성을 좀 더 올려주는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제인재 전형입니다. 올해는 제가 이 국제인재 전형에 대한 프로그램을 새로 짰어요. 왜냐하면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문학인재, 국제형, 국제인재 이렇게 세 가지가 굉장히 까다롭고 준비하기가 어렵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제인재 전형을 아예 딱 집중해서 영어로 자소서를 해야 된다는 점도 굉장히 부담이고 영어로 면접을 봐야 된다는 점도 굉장히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제가 좀 체계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시겠어요. 면접 유형을 잘 살펴봐야 돼요. 언더우드 학부는 영어 면접 평가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어로 대답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시아학 전공과 하스, 그 다음에 IS의 경우에는 한국어 면접과 영어 면접을 양쪽 다 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양쪽 다 보는데 아시아학 전공과 하스의 경우에는 인문사회적 심층 사고 능력을 평가합니다. 즉 시험지가 있어요. 시험지가 있고 보통 통계적인 분석을 하라는 시험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예상 문제도 다 만들거든요. 통계적인 분석을 하게끔 하고 그것을 이제 한국어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역시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걸 문의를 해봤는데요. 한국어 면접과 영어 면접 양쪽 다 나눠져 있는 만큼 영어로만 말하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입학처는 안 됩니다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더 편한 학생들도 간혹 있거든요. 이쪽을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그렇지만 한국어 면접 분야와 영어 면접 분야를 각각 다 잘해야 합니다. 까다롭죠? 영어로는 의사소통 능력 및 자기주도 활동 역량 등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어 면접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요. 이거는 이제 영어를 현재는 아주 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면접에 나올 질문과 내 답변을 다 잘 정리해서 암기를 해서 들어가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언더우드와 아시아학 융합인문사회과학부인 하스의 경우는 고교 교육과정 전체를 기준으로 영어 제시문에 기반한 인문사회 교과목의 통합 문제인데 중요한 건 영어 제시문이지만 답변은 한국어로 하는 겁니다. 수리랑 통계 자료가 나오고요. 과학 관련 제시문도 나옵니다. 인문 계열이지만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설명은 또 한국어로 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에 대한 이제 신변 잡기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또 영어로 답변해야 돼요. 언더우드 공학과 ISE의 경우는 수학 원투, 확률과 통계, 미적분 원투, 기하와 벡터를 위주로 한 영어 제시문을 줍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풀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의 난이도보다는 그냥 영어 실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만 뒷받침된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쓰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것만큼 경쟁률에서 유리한 데가 없거든요. 저는 미리 지금 준비하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반수생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하는 반수생들은 전부 다 저 학과들을 쓰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고 뭐가 나올지는 준비한 대로 합격률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영어 면접 통과를 하는 것이 연세대를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너무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1단계 합격자일 때는 1단계 동점자 전원 합격이에요. 이렇게 보통 잘 안 해주는데 최종 합격자의 경우에는 서류평가 점수를 먼저 본다고 하네요. 좀 의아했어요. 다른 데서는 면접평가 점수 우선으로 보니까요. 이런 것도 하나 체크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면접의 반영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애초에 1차 때는 동점자가 좀 많이 나오는데 2차 최종 때는 동점자가 거의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봤던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대한 학과별 분석 기억나시죠? 네, 이전 동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육인재 전형도 생각보다 문의가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단체 종목으로 다 쪼개져 있어요.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고른계 전형인데 이건 정원회라서 이 동그라미 0명이 아니라 뽑는다 라는 뜻입니다. 네, 몇 명을 뽑을지는 학교 맘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연세대학교의 이제 유의사항 학교생활 기록부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평가 요소는 어떤지, 평가 항목은 어떤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와 댓글, 구독도 꼭 해주세요. 안녕.